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리스 해외 전자정보 활용 전략에 대해서 교육하게 된 경북대학교 도서관 최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화면 소개해드리고요. 다음으로 검색을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그리고 소속 기관별로 어떻게 검색 방법이 다른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전자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 소개하겠습니다. 리스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란 캐리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대학 라이선스 등을 통해서 대학 소속의 이용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해외 학술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학 라이선스라는 개념이 좀 어색하실 텐데요. 제가 다음 PPT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속하시는 방법은 앞서서 설명해 주셨던 리스를 접속하신 후에 화면 우측에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모바일에서도 접속 가능합니다.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대학 소속의 이용자인데요. 두 가지 이용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시연으로 보여드릴 텐데 기관 직접 접속이라는 방법으로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하셔도 되고요. 혹은 리스의 개인 회원 가입 후에 리스를 통해서 로그인 후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 라이선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 라이선스는 교육부와 캐리스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대학 도서관들이 학술 정보를 구독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늘 부족하고 선생님들께서 보고 싶은 데이터베이스는 많기 때문에 캐리스와 교육부가 함께 예산도 지원하고 이 구독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약 60여 종의 데이터베이스를 리스를 통해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입니다.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 접속하는 방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우측에 보시면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 바로가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라색 화면으로 변경되는데요. 이 화면에서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화면 왼쪽의 이 주황색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다시 앞서서 설명해 주셨던 주황색 화면으로 돌아가서 국내 정보를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도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m.ris.kr 접속하시면 아래쪽에 고 해외 전자정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외 전자정보에서 고 학술연구 정보 하시면 다시 선생님들께서 익숙하게 사용하셨던 주황색 리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화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보여드렸던 주황색 화면이랑 조금 다른데요. 제가 각각의 모듈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부분은 학술 연구정보 서비스로 바로가기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던 버튼과 같고요. 두 번째 부분은 검색창입니다. 이 검색창을 통해서 기본 검색 혹은 상세 검색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전자저널의 리스트, 그리고 이용 안내나 DB별 이용 권한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화면에서 이 가운데 부분 전체 학술 DB 부분에서는 전체 학술 DB를 포함해서 현재 내가 무료로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조건부 무료로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등의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제별 전자저널인데요. 주제별 전자저널에서는 저널의 분야, 그리고 선택한 주제 내의 소분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자정보 서비스에서 검색을 진행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검색입니다. 검색 창을 통한 가장 기초적인 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선 모듈에서 사서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부분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겹치는 부분은 제외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해서 검색하는 방식인데요. 여기에서 검색되는 것들은 통합 검색을 제공하는 대학 라이선스 품목 중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검색이 되게 됩니다. 이 검색창의 특징이라면 불리한 연산자를 직접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상세 검색을 통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설명해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검색 부가 기능이 존재하는데요. 환경을 설정한다거나 도움말, 최근 검색어
등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검색창 왼쪽 위쪽에는 그 인기 검색어를 제공하고 있어서 현재 어떤 검색어들이 많이 검색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세 검색입니다. 제가 한 PPT에 다 넣을 수 없어서 2개 이상의 페이지로 나눠 놓았는데요. 상세 검색에 들어가시면 상세 검색과 함께 통합 검색 DB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세 검색은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상세한 항목들을 적용해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통합 검색 DB는 원하는 DB만 선택하여 검색한다거나 품목별 바로 가기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세 검색 화면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 논문명, 저자, 주제어 등 여러 가지 검색 항목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로 놓으시면 이 중에서 어떤 부분에라도 해당되는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다면 검색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논문명으로 했다 하면 제목에 해당 키워드가 들어가는 검색 결과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가운데 부분에 키워드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오른쪽 부분에 and 그리고 추가라는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이 and or not이라는 3가지 연산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연산자를 통해서 여기에 입력해 주신 키워드들이 연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대 5개 항목까지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자료 유형, 주요 구분, 발행 연도 등 이 검색 결과를 또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만 보고 싶다. 아카데믹 저널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또 혹은 나는 풀텍스트를 볼 수 있는 논문만 보고 싶다 하면 원문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검색 팁을 잠깐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불리언 연산자를 통해서 연산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개념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슬라이드마다 몇 가지 팁을 좀 넣어보았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먼저 AND 연산자를 살펴보면요. 2개 이상의 키워드 를 and라는 연산자로 연산하면 교집합만 검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맛집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한다면 2개의 키워드가 모두 포함된 검색 결과가 나오겠죠. 5월이라는 연산자는 2개의 키워드 중에 1개라도 포함되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검색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검색할 수도 있고 코비드-19, 사스코브2 같은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존재합니다. 연구자들마다 통일된 방식을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놓치는 논문 없이 검색하고 싶으시다면 이 5월이라는 연산자를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not 연산자는 제외한다는 뜻입니다. B, not A로 하면 A가 포함되는 이 교집합까지 제외가 되어서 검색이 됩니다. 검색을 수행했는데 내가 필요 없는 자료가 너무 많이 나올 경우에는 이 not이라는 연산자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햄버거와 계란에 있는 살모넬라 균을 검색하고 싶었을 때 2번의 검색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햄버거와 살모넬라 균, 그리고 계란과 살모넬라 균. 그런데 이 불리언 연산자를 사용하면 한 번의 검색만으로도 이 부분을 모두 충족하는 논문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번의 검색을 하지 않아도 돼서 번거롭지 않을 뿐더러 놓치는 논문 없이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불리언 연산자를 상세 검색을 통해서 함께 사용하시면 선행 연구를 분석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통합 검색 DB입니다. 사실 이 통합 검색 DB 부분은 앞서 보여드렸던 상세 검색의 아래쪽에 붙어 있는데요. 제가 화면상 이렇게 따로 슬라이드를 구성했습니다. 통합 검색 DB는 원하는 DB만 선택해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또한 이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서 해당 DB로 직접 접속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서 직접 접속하는 것은 해당 데이터베이스 구독기관 소속 이용자의 경우 가능합니다. 이 바로가기 버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상세 검색에서 통합 검색 DB에서 리스트를 확인하시고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소속 기관 메일을 통한 인증 혹은
계정 생성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해당 부분들은 이 인포메이션 버튼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서 DB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리스 인증이 되었다는 인증 문구가 나오는 것으로 인증이 잘 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캡처해 보았는데요. 리스 혹은 캐리스, 캐리스 컨소시엄 같은 방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택 검색 혹은 개별 검색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합 검색 DB의 장점은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는지도 살펴보실 수 있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번을 통해서 내 무료 DB만 체크해서 검색하시면 우리 기관을 통해서 우리 소속 기관이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검색이 되고요. 내 관심 DB를 체크하시면 내가 관심 있는 DB라고 표시해 놓은 데이터베이스 안에서만 검색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체크박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들은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것을 지금 화면처럼 이렇게 체크해서 추가해 주실 수도 있고요. 다만 몇 가지 체크박스가 비활성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통합 검색 시에 포함되지만 이렇게 체크해서 개별 검색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에서 개별 검색을 하고 싶으시다면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서 들어가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검색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메인 화면을 통해서도 이 부분을 가볍게 알아보실 수 있는데요. 메인 화면의 데이터베이스 리스트에서 검색 가능, 리스 검색 가능으로 나오는 것은 선택 검색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무료 이용이라고만 표시되는 것들은 개별 검색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서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더 넣었는데요. 이 JCR이라는 버튼, 이 생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JCR이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선택 검색은 불가능하고 검색 결과 화면에서 이 임팩트 팩터 JCR이라는 버튼으로 링크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로 검색을 수행한 화면을 순서대로 캡처해서 넣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특정한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상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어를 저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검색하고 싶어서 클라이메이트 체인지라고 넣어 보았습니다. 검색을 수행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전체 검색 결과 화면이 나오는데요. 1번을 먼저 보시면 자료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 값은 all로 나타내게 되어 있고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더 많은 자료 유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선생님들께서 선행연구 검색을 하실 때 가장 많이 보시게 될 부분은 아마도 아카데믹 저널 안에 실려있는 논문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학술지에 수록되어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유형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거나 혹은 유형을 선택하시면 그 유형의 논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이 저널을 선택을 했고요. 저널을 선택하시게 되면 검색 결과 화면에서 간단하게 등재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등재 정보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 부분에는 논문에 대한 간단한 간략한 정보가 나타나게 되고요. 아래쪽 2번을 보시면 원문 보기 버튼을 선택해서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원문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에 보시면 지금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버튼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제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지 않아서 저는 이용할 수 없는 D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들 중에 선택해서 원문을 보시면 되고요. 초록 보기는 초록 미리 보기 버튼이고 임팩트 팩터 버튼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JCR로 연결되는 버튼입니다. 검색 결과 화면을 왼쪽 편을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앞서 보여드린 부분이 이 중앙 부분이고 왼쪽 편을 통해서 검색 결과를 좁혀보기 할 수 있습니다. 좁혀보기에서는 주요 구분을 통해 상세 검색에서 보셨던 것과 같은 구분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학술지명,
주제어, 발행 기간, 언어 등 여러 가지 필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 검색에 있어서 특히 해외 전자정보 검색에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구글 스칼라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구글 스칼라는 이렇게 좁혀볼 수 있는 기능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선택지를 통해 좁혀보고 싶으시다면 리스를 같이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한 오른쪽 편을 통해서 저널 정보나 그 책 정보 그리고 간단한 리서치 정보 같은 것들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색 결과 화면에서는요, 검색 결과 안에서 결과 내 재검색 기능을 제공합니다. 앞선 모듈에서도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기후변화에 코리아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검색 결과가 클라이메이트 체인지와 함께 코리아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결과 내 재검색이기 때문에 이 검색 엔진이 자동으로 AND라는 연산자를 사용해서 검색을 해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색하시면 여러 번 검색을 반복하시는 것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정보 검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결과 내 재검색 기능도 함께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 편의 논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하나를 선택해서 상세 화면을 보시면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등재 정보가 나타나 있고요. 이 가운데 중앙 부분에 논문에 대한 서지 정보가 나타나 있습니다. 제목, 저자, 그리고 저자의 소속 기관, 그리고 출판된 출판 저널에 대한 정보 등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특히 여기에서 주제 관련해서는 저자와 주제 관련해서는 링크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주제로 분류된 논문들을 보고 싶을 때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 아래쪽에 보시면 원문 보기 버튼 앞서서 설명드렸죠. 그리고 인용하기 버튼. 인용하기 버튼과 내보내기 버튼의 차이점은 인용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레퍼런스에 달 수 있는 정보가 복사되고요. 내보내기 버튼을 선택하시면 복사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보기와 함께 저장 혹은 내보내기 할 수 있는 기능이 생성이 됩니다. 공유하기는 카카오톡 혹은 페이스북 등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원문 보기 버튼을 클릭한 예를 하나 가져와 보았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시나리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화면과 같이 새 창이 떠서 논문을 볼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이 되고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이 사이트 자체에서 논문 전체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아래로 조금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부가 정보와 동일 학술지 다른 논문 부분이 있는데요. 부가 정보는 초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영문 초록이기 때문에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좀 불편해하신 선생님들 계실 텐데요. 다국어 번역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어서 한국어로 번역도 할 수 있고 다국어기 때문에 영문 초록 이외에 다른 언어도 번역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동일 학술지에 어떤 논문이 있었는지를 미리 보게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등재 저널이 무엇인지와 임팩트 팩터가 무엇인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러한 화면을 보셨는데요. 여기 위쪽에 스코퍼스, SSCI, SCIE 등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영어가 써져 있죠. 이 부분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등재 저널이라는 뜻입니다. 등재 저널인데 어떤 리스트에 실렸는지를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건데요. 등재 저널이란 일정한 심사를 거쳐 저널의 영향력을 인증받은 저널입니다. 그 저널들을 리스트화 해놓은 것이 이러한 그 등재 저널 리스트들인데요. 국제적으로는 SCIE, SSCI, AHCI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는 3개의 등재 리스트와 스코퍼스가 대표적입니다. 한국에서는 KCI라는 등재 리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등재 저널에 실렸다는 것은 적어도 한 번에 그 허들을 통과했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실려있다고 무조건 좋은 논문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인증받은 저널에 실린 논문이다라고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팩트 팩터인데요. 이 하단 부분에 임팩트 팩터 JCR이라는 버튼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팩트 팩터는 저널, 학술지의 영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인데요. 인용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인용을 더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해당 저널에 논문이 실린다면 약 두
개의 연도 동안, 2년 동안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인용이 되는지를 계산한다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숫자로 계산이 되고요. 1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JCR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외 전자정보 검색 시에 임팩트 팩터 JCR이라는 버튼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해당 논문이 실려있는 저널의 저널 정보를 바로가기 기능을 통해서 손쉽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DB 이용 권한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이용 권한을 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메인 화면의 전체 학술 DB 등 이 DB 리스트를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해외 DB별 이용 권한을 클릭하시면 리스트화된 DB 이용 권한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해당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제가 한 개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학술 DB는 말 그대로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첫 번째, 내 무료 DB는 로그인을 한 경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도서관을 통해서 로그인하거나 혹은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했을 때 똑같이 보입니다. 내가 내 소속 기관을 통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이 전체 60종 중에 몇 가지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 나타나는 것들은 이용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24시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건부 무료 DB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기관에서 구독하는 것은 아니지만 리스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정해진 시간대에 이용 가능한 D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대 등은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관심 DB는 기관으로 직접 접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리스 회원가입을 통해서 접속하시는 경우 활성화가 되는데요. 데이터베이스들의 우측 하단에 하트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내 관심 DB로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저장해 두시면 상세 검색에서 내 관심 DB를 DB만 가지고 검색을 하는 등 여러 가지로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등록해 놓으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버튼을 선택해서 DB별 이용 권한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이 리스 이용 시간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상세히 나와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 대학과 비구독 대학으로 나누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지가 간단히 나와 있고요. 이 비구독 대학이라도 리스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 품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눈에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는 대학과 B 구독하는 대학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DB를 구독하는 대학은 내 무료 DB에서 해당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24시간 접속이 가능합니다. 접속하시는 방법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리스 접속하시거나 혹은 개인 회원 로그인 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부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IP 대역 내 접속을 해야 되거나 이메일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DB가 우리 도서관에서 구독하지 않는 DB이다 하면 조건부 무료 DB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가 4시,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24시간 이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도 존재합니다. 또한 이용이 불가능한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 리스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바일도 앞서 설명드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버튼이 조금 다르다는 것과 또 검색 화면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 정도가 다릅니다. 모바일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본 검색 그리고 상세 검색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상세 검색에서 통합 검색 DB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색 결과 화면을 보시면 전체 안에서 특정한 그 검색 결과를 선택할 수 있고 서지 정보가 나온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이것들 이외에도 웹 버전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리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 활용 방안 설명드리고 시연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활용 방안은 APC 지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APC라는 것은 오픈 액세스 저널의 논문을 투고할 때 드는 투고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학 라이선스 품목 중에 APC 지원이 가능한 품목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은 캐리스에서 개인 연구자의 출판 비용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확인해 보시면 각 품목마다 지원하는 방법이나 액수 같은 것들이 다른데요. 거의 대부분 하이브리드 저널 위주로 제공이 되고 있고, 관련 내용은 리스 공지사항에서 플러스 버튼 선택하시면 이 해당되는 공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APC라는 것을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픈 액세스는 이제 많이 익숙한 개념이라서 선생님들께 크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전 세계 누구에게나 무료로 풀려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료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APC라는 것으로 논문 출판 비용을 저자가 내게 되는데요. 이 APC를 내게 되면 오픈 액세스로 출판이 되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논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인용의 이점이 있다던가 이용이 빨리빨리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APC는 전통적인 방식보다 이 출판 비용이 조금 더 비싼 특징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캐리스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고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특히 APC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다면 캐리스 리스를 통해서 지원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전략적 투고를 위한 주제별 전자저널 활용하기인데요. 논문 투고를 고민하다 보면 우리 분야에서 어떤 저널이 있는지를 알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메인 화면의 하단 주제별 전자저널을 보시면 주제로 나누어져 있어서, 또한 또 소주제로 나누어져 있어서 리스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저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브라우징할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합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는 각각 개별적인 저널에 실린 논문을 볼 수도 있지만, 내가 투고를 위해서 어떤 저널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데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 투고를 위해서 해당되는 기능을 사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베이스도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임팩트 팩터를 확인할 수 있는 JCR이라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학술지의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투고할 학술지를 고를 때 꼭 보셔야 되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한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것들을 포함해서 등재저널 수록 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저희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에 보시면 제가 대표적인 몇 가지만 캡처를 해왔는데요. 전 분야의 전자저널을 수록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리스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엘스비어 출판사에서 출판되는 저널의 원문을 담고 있는 사이언스 다이렉트, 그리고 와일리, 제이스토어, 혹은 OUP 같은 여러 가지 출판사나 혹은 이 저널을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을 저희 리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 사이트들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저널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별 전자저널이 수록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교육이 끝나면 꼭 한번 접근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용을 도와주는 기능인데요. 앞선 모듈에서 설명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논문들을 체크하신 다음에 내보내기 버튼 사용하시면 여러 가지 형태로 내보내실 수 있는데, 특히 해외 전자정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논문을 쓰는데 인용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시죠. 앞서 설명해 주셨던 서지정보 관리 프로그램으로도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엔드노트라는 곳으로 제가 내보내기해서 들여보내 보았는데요. 엔드노트 상에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미리 보기도 가능하고 워드와 연동이 되어서 논문을 실제 작성하는 시간도 좀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구글 스칼라도 같이 사용하고 있기는 한데요. 구글 스칼라의 경우에는 이 서지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리스를 통해서 확인된 정확한 정보를 내보내기 하신다면 나중에 논문을 실제 작성할 때 수정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엔드노트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때 리스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용 안내인데요. 여기 메인 화면의 해외 전자자료 이용 안내 클릭하시면 오른쪽과 같이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포함해서 선생님들께서 이용에 궁금한 점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시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화면을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저의 자관인 경북대학교 도서관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관에 로그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로그인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기관들마다 다 상이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알고 있는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로그인 후에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리스가 즐겨찾기 서비스로 메인 화면에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해당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리스로 연결이 되면서 오른쪽 화면 위에 직접 접속이라고 이렇게 로그인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접속한 후에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 바로 가기 하시면 이 아래쪽에 어떤 DB를 내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지 같은 부분이 활성화가 되고요. 다만 개인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리스의 개인 회원으로 로그인하신다면 이 부분까지 활성화가 되는데요. 지금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시연을 보여드릴 텐데요. 직접 여기에 기본 검색으로 하셔도 되고 상세 검색은 보여드리지는 않고 버튼만 눌러서 화면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세 검색을 켜시면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창과 아래쪽에 통합 검색 DB가 제공이 되어서 여기에서 체크를 해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 이 자료 유형을 제한하거나 혹은 and, or, not 연산자를 사용해서 좀 더 심화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후변화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진행하시면 검색 결과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 상단 부분에 자료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카데믹 저널을 통해서 선생님들께 논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검색 결과 화면이 나오고 왼쪽을 통해서 좁혀볼 수 있고 그리고 중앙 부분에 논문에 미리 보기가 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결과의 재검색을 체크하시고 특정한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이 결과 안에서 해당되는 키워드가 포함된 것만 검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복잡한 연산식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조금 더 상세한 검색이 가능하니 결과의 재검색 이용하시고요. 상단에 이렇게 스코퍼스, SCIE 같은 등재 정보가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정 논문의 상세 화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세 화면 보시면 이렇게 간단한 서지 정보와 함께 이 주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주제를 클릭하시면 주제어가 이 주제로 분류되어 있는 논문들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검색을 확장해 나가셔도 되고요.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원문을 볼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인용 복사가 되는 버튼, 그리고 내보내기 버튼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컨트롤 V 하시면 해당되는 논문의 인용 정보가 복사됩니다. 아래쪽에는 앱스트랙트, 초록이죠. 초록이 제공이 되어서 초록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국어 번역 기능을 통해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동일 학술지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제가 설명드리고 오늘 교육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교육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리스 해외 전자 정보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시고 또 선행 연구를 검색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뒤늦게 올라와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액세스 APC 지원 방법이나 절차는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리스에 접속을 하시면 화면 왼쪽
하단에 공지사항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조금만 스크롤을 내리시면 APC 관련된 공지사항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그 붙인 파일을 통해서 각 저널마다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지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리스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리스 주황색 국내 학술 정보 검색 페이지에서도 국외 학술 정보 검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라색 화면에서 보는 것과 차이가 있나요? 라고 검색해 주셨습니다. 보라색 화면에서 검색하시는 것은요, 리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 안에 있는 구독 품목이 검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앞서서 보여드렸던 60종 정도의 품목 안에서 전체 검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리스 학술정보 검색에서 검색되는 것들은 각 도서관들이 각 대학 도서관들이 리스 쪽으로 보낸 우리 도서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다 이렇게 보내거든요. 메타데이터를 보냈는데 해당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검색되는 도서관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검색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논문을 쓸 때 보통 인용을 최대 몇 개까지 가능한가요? 아니면 평균적으로 몇 개를 인용하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학위 논문과 학술 논문이 다르고 또 분야마다 좀 차이점이 많습니다. 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논문을 쓸 때 길이도 길고 내가 이 학위를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선행 연구 분석을 좀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용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학술지 논문은 또 분야마다 또 다르지만 20페이지 내외, 20에서 30페이지 내외 정도를 쓰게 되는데요. 그 안에 인용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을 하시면 되고요. 아주 다르지만 저희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보통 20-30개 정도의 인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분야마다 많이 상이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선생님께서 투고하고자 하는 저널 혹은 학위 논문이라면 우리 학과에서 선배들이 어떻게 썼는지 같은 부분으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질문을 마지막으로 오늘 교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